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읽어주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권리를 위해 거리에서 힘차게 싸우던 인권 변호사에서 출발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 속에 담아내고 있는 인물, 바로 박주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리게 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법률가로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곁에 서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인물입니다. 박주민은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인권, 노동, 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집중하며 현장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보 진영 내에서도 정책 중심의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치 스타일 또한 화려한 언변보다는 꾸준함, 현장 활동 중심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박주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은 73년생으로 올해 52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서울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원외고에 진학하였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 처음에는 성적도 하위권이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여 거울도 안 보고 살 정도로 공부만 하였고 이후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성적이 잘 나와 가고 싶었던 경영학과를 뒤로 하고 법학과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교에 다닐 시절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박주민이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맡았던 굵직한 사건들은 평택기지 이전 부지 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 한미 FTA 반대 상경 농민 저지에 대해 국가 배상 청구 소송, 관구병 촛불 집회, 야간 집회, 헌법 소송, 용산 참사 대책위 활동가들 형사 변론, 세월호 참사 의혹 규명 등 법률 지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폭로 주무관 법률 지원, 백남기 사건 물대포 증거 보전 등 법률 지원 등이 있습니다. 박주민은 공익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해고 노동자, 용산 참사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변호 활동을 펼쳤으며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정치 참여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16년도에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정계 입문의 계기도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박주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 갑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이후 재선, 3선에도 성공하였는데 처음 유세 활동을 할 때 세월호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 유가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그는 유족 여러 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족 여러 명이 자원봉사를 하러 은평구까지 와서 전화 홍보, 청소, 선거 유세 등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은평구 갑에서 54%의 득표율로 40%의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박주민은 평소에 일 중독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국회 활동을 할 때도 쪽잠을 국회에서 자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깔끔하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아주 편하고 추레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을 위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들이 합쳐져 그는 대권 꿈나무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인권 변호사 경력에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젊은 정치인이라 기성 정치인과는 다를 것 같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당시 박주민 의원은 경비대를 피해 국회 도서관 쪽으로 담장을 넘어 출입에 성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였는데 국회에 7번째로 들어온 인물이라 굉장히 빨리 진입에 성공한 편입니다. 담을 넘은 직후 기자의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에 안녕할 리가 없다고 말하는 인터뷰 장면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상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최초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박주민을 둘러싼 논란은 몇 없지만 그중 하나는 20대 남성을 비하해서 논란이 생겼던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 박주민이 확실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라며 유시민을 두둔하는 페미니즘적인 주장을 한 적이 있어 작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여성 징병제를 반대한다, 여성 인권이 최악이니 하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성 네티즌들은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남녀 갈등에 불을 지핀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등 대한민국보다 여성 인권이 높은 나라는 없다라며 반박하였습니다. 박주민이 조국을 옹호하였다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때는 19년도 법무부 장관에 지목된 조국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박주민이 앞장서서 조국을 변호하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딸의 논란을 감싸다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을 했다며 욕을 크게 먹었습니다. 내로남불의 모습이라며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변호를 하는 박주민에게 분노한 대학생, 청년단체들은 서울대 법대에 분노의 표창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가리기 위한 본경선의 막이 오르자마자 후보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후보가 본경선 후보자로 지정이 되었고 정책 홍보에 나서며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주민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피하지 말라,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서울 시민 앞에서 검증하라 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은 항상 현장 중심의 정치를 꿈꿔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며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동, 재난, 시민 안전 문제 등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활동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적 균형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인물이지 않나, 강경한 검찰 개혁 입장으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성하고 개선을 하는 그의 모습으로 과거의 논란을 딛고 앞으로 잘 헤쳐나갈 정치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소통을 하는 모습으로 지지층과의 돈독한 결집력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이어진 그의 길은 단순한 경력 변화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제도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주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